적을 알아야 물리칠 수 있다. 너가 외로움에 반응하는 방식과 그 배경을 이토록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타인과의 대화가 삐걱거린다고 느꼈다면 그것이 정말로 삐걱거리는 상황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 당신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 또는 낯선 행인의 말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면 혹시 부정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 아마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무조건 믿지 말아야 한다. 불안에 시달릴 때 자신의 생각을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외로움과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외로움이란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미국 연구팀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접근법을 비교한 여러 연구 분석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외로움이 사고 패턴과 자기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치료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었다. 이런 메커니즘을 아는 것은 타인이 외로움을 극복하기에 도울 때도 중요하다. 주변은 누군가가 때때로 까칠하거나 가민하거나 쌀쌀하게 군다면 꼭 그가 당신을 싫어하거나 어떤 도움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하지는 말기 바란다. 그의 행동이 외로움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짧은 전화 통화가 발휘한 힘. 물론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자신의 생각을 넓고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외로움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이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전 세계인의 고립과 봉쇄를 견뎌했던 2021년 겨울 한 연구가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20일에서 100일째 성년의 2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가족이나 동거인 없이 혼자 사는 이들로 장기적인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이를 보니까 전화통화는 대개 10분을 넘지 않았고 내주 후에 참가자들은 이전에 작성한 것 같은 젊은했는데 외로움 점수가 이전보다도 20% 낮아졌다. 불안과 우울증도 줄어들고 가끔씩 짧은 통화한 것이 이렇게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수십 년 경력의 심리학자가 전화로서 최신 연구한 결과 이렇게 정확한 지침을 제공했던 것일까? 전혀 아니다. 그들에게 전화한 사람은 공감하는 대화법을 1시간 동안 교육받은 17에서 23세의 젊은이였다. 교육 내용은 대화 상대의 말 경청하기, 상대의 말에 진심 어린 관심 표현하기, 대화 주제를 상대가 정하기 하기 등이었다. 이 실험 기간은 불과 4주였지만 만일 수년 동안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건강성의 이로움을 얻었다는 거지. 얼마만큼의 사회적 활동이 필요할까? 참여하는 사회적인 집단의 개수가 많을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낮아짐을 보여준 연구 결과를 떠올려보자. 친일성을 가지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연구는 원래 15년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8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일부 참가자는 20세부터 90세가 넘을 때까지 연구팀과 함께한 이런 면담에 사회적으로 큰 성공들도 있고 또 제네프 케네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설문조사 면담에서 데이터를 연구를 조사한 발견을 해보니까 대다수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나 사회적인 지명의 권력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의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30년 넘게 이끈 정신과 의사 베일런드의 다음 말은 어떤 통계 수치나 보다도 정확하게 인상 깊게 연구 결과를 요약해준다. 연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도 건강과 친밀함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열쇠는 사람들의 관계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인간의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가 부침을 겪는지 아는지 행복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보다도 중요한 점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누군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외로움의 경험은 삶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20대 중반에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후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현재 이 연구의 책임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월딩의 말에 따르면 성격은 30세경의 석고처럼 완전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조건.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자 디지털 기기가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성이 되었다. 업무회의나 요가 수업, 업무의 술자리 등등에서
과거에도 온갖 전염병이 인류를 위협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쏟아지는 전염병 관련 정보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은 늘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연락을 취하고 화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왜 커졌을까? 의학 분야에서는 100%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피부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 피부에는 가버인 접촉만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다. 이 수용체는 고통이나 온도, 강한 압력에는 반응하지 않고 가벼운 접촉에만 반응한다. 지나 프로세스는 왜 굳이 인간의 몸에 가벼운 접촉에만 반응하는 부품을 장착해 놓았을까? 이유는 알려지는 단서 하나는 이 수용체가 초속 2.5cm 이하의 속도의 접촉에 반응하며 이는 손으로 어루만지는 행위와 같은 속도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단서는 이 수용체의 신호 전달 경로를 따라 보면 나온다. 이 경로는 피부에서 시작해서 뇌 아래쪽의 뇌하수체로 이어진다. 신호를 전달받은 뇌하수체는 엔돌핀을 분비한다. 엔돌핀은 통증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물질이다. 세 번째 단서는 우리가 사전격인 다른 영장류 동물에 있다. 피부의 이 수용체는 침팬지와 고릴라도 갖고 있다. 침팬지와 고릴라는 깨어있는 시간 중에서 최대 20%를 서로 털을 고르면서 손질해 줌으로써 이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데 할애한다. 이 행동을 그루밍이라고 한다. 이들은 꼭 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그루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유라면 깨어있는 시간의 20%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털을 골라주는 행위에서 사회적인 목적도 있다. 그루밍을 해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엔돌핀이 분비되고 이것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들 동물은 우리 무리 전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그루밍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단 유대감이 형성된다. 침팬지와 고릴라는 대개 20에서 30마리씩 모여 생활하는데 그루밍이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큰 효과를 낸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루밍을 한다면 1대1로밖에 할 수 없으므로 유대감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모에 한계가 있다. 그루밍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집단 그루밍. 영국 인類학자 로빈 던바는 두 사람의 성의 뇌에서 동시에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집단 그루밍을 할 수 있게 하는 행동이 존재하는지 연구했다. 그는 웃음에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이 극장에서 함께 코미디 영화를 보게 했다. 비교를 위해서 역시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또 다른 그룹에는 길고 지루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다. 하지만 엔돌핀 양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혈액의 엔돌핀 농도를 측정한다 해도 실제로 뇌 안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던반 엔돌핀이 지닌 진통 효과를 이용했다. 피해자들에게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하고 얼마나 오래 견디리 측정한 것이다. 엔돌핀 분비가 증가하면 통증 역치가 높아지므로 얼음물을 더 오래 견딜 것이라는 것이 던바의 추측이었다. 아니다 다를까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은 손을 얼음물에 더 오래 담그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약하게나마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극장에 들어갈 때는 낯선 사이였지만 나올 때는 유대감이 형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대감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데 코미디 영화를 본 그룹이 유대감을 느낀 것이 정말 엔돌핀 때문이었을까? 더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던바는 필리핀 연구팀과 함께 BT 기술을 사용해 후속 실험을 했다.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뜻하는 BT는 다른 물질을 주사한 후에 체내 분포를 검사하는 기술이다. 연구팀은 피험자들에게 이 물질을 주사한 뒤에 그들을 웃게 했다. 그러자 실제로 엔돌핀 분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함께 웃는 것은 영장류 동물이 서로의 털을 손질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웃음은 두 사람 이상 사이에도 유대감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도 남들과 함께 있을 때 30배 더 자주 웃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 던바는 덜 긍정적인 감정도 유사한 효과를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로 모르는 이들로 구성한 그룹의 톰 하디가 나오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영화를 보여줬다. 영화에서 톰 하디는 극도로 불행한 삶을 사는 노숙자의 알코올 중독자이며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던바는 이 비극적인 영화가 코미디 영화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사람들은 통증 역치가 높아졌고 서로 유대감을 느꼈다. 만일 당신이 영화를 나왔을 때 상기된 기분으로 다른 관객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몸에서 엔돌핀이 분비돼서 유대감을 만들어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코미디나 비극적인 영화를 사람들과 함께 보는 행위만
엔돌핀을 분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춤을 춰도 엔돌핀이 분비된다. 함께 노래하거나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 콘서트장에서 함께 노래하거나 극장에서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를 보면서 마음껏 웃거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할 때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엔돌핀은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결속감을 촉진한다. 다음번은 우습게 춤추기 재미있거나 슬픈 이야기 공유하기 같은 행위가 더 효과적인 형태로 진화한 그룹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행위 덕분에 인간이 다른 영장류 동물보다 더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살면서도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이런 모든 활동의 공통점의 엔돌핀이 분비되려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이 동시에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집단 활동이 점점 더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이것이 왜 중요할까? 뇌 엔돌핀 사용은 우정이나 친밀감이 형성되는 생화학 프로세스에서 핵심 요인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지닌 사회적인 욕구에서 신체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팬데믹 시기에 우리 삶에서 그 신체적인 측면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떠올리면 겉으로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느낀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워져야 한다. 우리의 강한 사회적인 욕구가 수백만 년 동안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가까워져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가정 외로움을 느끼는 연령대는 28%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인류가 16세에서 24세는 한 30-40%, 35에서 45세는 약 3분의 1의 외로움을 느끼고 45세 이상에서는 외로움이 줄어들고 이런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고 까다롭게 사람을 사귀고 또 관계를 꾸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가장 적게 느끼는 연령대가 60대고 그러나 85세 이후는 다시 외로움이 증가한다. 배우자가 친구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겠네. 휴대전화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나 성인 휴대전화 하루에 평균에 이렇게 많이 한다. 10대는 5시간에서 6시간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가서는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그래서 같은 기간에 많이 증가했다. 1000% 증가했다. 청소년들이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들여보느라고 무엇을 못하느냐. 그래서 수면, 운동, 사람을 만나서 교류하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65%가 불안, 복통, 수면장애 등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했네요. 정신건강 문제가 여성에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내 나름대로 추론해본 결과는 10대는 방과 후의 시간의 거의 절반을 휴대전화를 보면서 보낸다. 여학생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하고 남학생은 게임을 한다. 이것이 여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는 현상 같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삶은 당신의 귓볼 뒤쪽으로 2-3cm쯤 되는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어보라. 거기는 내 안쪽으로 직선으로 들어가면 솔기획이 있다. 솔기획은 대략 15만 개의 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전체 내 세포의 약 0.002%에 불과하지만 솔기획은 우리의 신체 기능과 감정이 대단한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현재 많은 나라에서 성인 10명 중에서 1명이 이상의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우울제는 체내 세로토닌 양을 증가시키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세로토닌을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설계획에서 분비된 세로토닌은 최소 20개의 신호 경로를 통해서 곳곳에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세로토닌은 다양한 심리적인 특성이 발현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세로토닌은 적어도 10억 년 전부터 존재했고 인간 이외의 여러 종에서도 행동 위축 정도에서 영향을 미친다.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는 약물에 노출되면 조심성과 경계심이 줄어들어 포식자에게 잡아먹힐 위험이 커진다.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서 미세하게 조정된 세로토닌의 균형 상태가 행동 위축 정도로 조절하는데 그래서 세로토닌 수치가 변화하자 침팬지도 마찬가지. 우두머리 침팬지가 자리에서 밀려나면 권력 공격이 생긴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위기질서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세로토닌 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0대의 정신건강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세로토닌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감정에도 세로토닌을 발견. 세로토닌을 발견은 과학계의 중요한 사건임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널리 판매된 약물 중에서 하나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 1930년대 중반 이탈리아 화학자 비토리오 에르스 파메르는 소화기 운동 기능의 조정력을 연구하던 중에서 장수축을 시키는 물질을 발견했다. 이것을 아드레날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물질은 기존으로 다른 물질과도 비슷하지 않았다. 에르스 파메르는 자신이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물질을 발견을 하고 의학용에서는 장을 뜻하는 엔테라민이라고 명했다. 10여 년 뒤에 미국 의사 어빈 페이지가 고혈압을 일으키는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다가 혈액에서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이 발견됐다. 이는 엔테라민 같은 물질로 밝혀졌다. 엔테라민은 세로토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세로토닌. 페이지는 그런 투어로 의의 생각에 회의적이었음에도 이 젊은 생화학적이 실험실을 마련해줬는데 이런 현명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53년 투어 세로토닌이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내에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세로토닌에 대한 연구가 그 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곧 열매를 맺었고 몇 년 뒤에 세로토닌 농도를 조절하는 여러 종류의 약물이 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약물은 뇌의 다른 물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종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분명해지자 오로지 세로토닌 농도에만 영향을 주는 약물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이 집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저조제약이 개발된 이후에 다양한 SSRI가 판매되고 있다. SSRI는 다른 약품에 비해서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을 뿐 아니라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중에 하나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자, 원래 우리는 서열에서 뒤로 밀려서 우울해질 가능성이 늘 함께 살아오지 않았던가? 물론 맞는 일이지만 과거에 이런 기분을 초래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만나는 완벽한 삶의 외향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대외의 질서 내에서 자기 위치를 끊임없이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외로움과 고립을 피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계속 이렇게 잘 어울리고 있나? 아름다우나? 오늘날에는 이런 질문이 내가 지나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던져진다는 거죠.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단정지어서 말하기 힘들다. 이런 거고요. 물론 소셜미디어에서 반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다르다. 외로움이라는 유형병의 박사는 코앞에다가 왔다는 경고의 소리가 종종 들린다. 외로움. 자, 수십만 년이라는 긴 세월을 관점해 보면 우리는 더 외로워졌다고 할 수가 있다. OECD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10대의 숫자가 증가했다. 외롭다는 거죠. 사람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인간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동물이니까요. 의사이자 정신과 학자인 나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다고 느껴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수없이 목격했다. 그랬네요. 외로움에서 질병이 온다는 거죠. 요컨대 우리에게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이 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울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회적인 일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